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은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까지는 무더위에 좀 너무 지치고 밤에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주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한 주는 좀 장맛비가 온다고 합니다. 좀 선선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무실 때 좀 못 주무실 경우 같을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렇게 장맛비 내릴 때 우산 챙기시면서 갑자기 내린 비 맞지 마시고 감기도 조심하시면서 주식 투자 잘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비 소식이 있는데 우리 주식 시장에는 과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떠한 종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지도 잠시 후에 그거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제 옆에는 오늘 우리의 여행을 책임져 주실 황대현 위원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은 아니죠? 네, 매주 이렇게 뵙는데요. 네, 예. 저희 시청자분들과 오랜만인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여행가자. 네. 제가 이제 매주에 세 종목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잘 취사 선택한다면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는데요. 네. 이 방송은 저는 꿈을 먹고 사는 그 방송이라 이렇게 봅니다. 꿈이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실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또 잘 선택하신다면 정말로 여행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여행을 좀 갈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시간이 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주식해서 돈을 벌어서 벌었는데 목표가 없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표를 딱 주고 여행 가실 분은 여행 가자 이런 목표를 두고 좀 주식 투자 잘 임해주시면 무엇보다도 좋은 수익 앞으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함께 좀 힘입어서 주식 투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해서 여행 가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제 시작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 황 의원님, 제가 이제 여행가자잖아요. 근데 여행 가고 싶은 데가 한 곳이 생겼어요. 그런 어떤 목적이 생긴다면 참 주식회사 슬며시 수익을 내실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이세요? 네, 저 그리스의 산토리니라고. 산토리요. 네, 산토리니인데 거기가 원래는 좀 이렇게 포카리스에트 광고에도 보다시피 파랑 색깔, 왜 하얀 색깔, 파란색 섞인 시원한 그런 배경인데 거기가 그렇게 저녁 때도 노을이 되게 좋고 되게 좋나 봐요. 근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얼핏 들어봤는데 그 산토리니가 이제 그 파란 부분도 좋은데 저녁에 석양이 물들 때요. 맞아요. 상당히 멋있대요. 특히 이제 그 연인과 같이 가도 되고요. 사랑하는 나오네요. 가족과 그렇네요. 예, 같이 가도 되고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름다워요. 예, 저런데 우리가 주식 잘 해가지고요. 네. 정말로 이제 연인하고 가던 또 사랑하는 가족하고 가던 또는 뭐 부모님을 모시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저런 데를 우리가 좀 정말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산토리 하면 그냥 화사하고 파랑 색깔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네. 저렇게 저녁에 저렇게 분위기가 또 좋아지네요. 정말 그러면요. 가고 싶어요. 예. 네. 이수정님, 제가 아까 이제 파란 거, 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행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 틀리는데요. 섬 쪽이라든가 해변 쪽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요? 네. 그냥 휴양지 쪽 아닐까요? 아닌가? 네. 저도 이 주식회사 여행가자를 하면서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1위더라고요. 이탈리아 아말피 해변이라고 있어요. 해변이요? 네네. 와우, 네.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수직으로 좀 깎았던 네.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 나오네.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예. 바다가 시원하네요. 네. 밝게 절벽과 지중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상의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네. 좀 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꿈을 갖고 있다면은 또 우리가 종목 접근 또 스터디를 하면서 잘 취사 선택해서 꼭 좀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식 투자 잘 임해주셔서 좋은 수익으로 네. 다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날을 좀 기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자, LG화학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었죠?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수익이 다 좋나요?
뭐 일단 네. 준비되는 종목도 있고요. 제가 그 보면서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 제 유망 종목이라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네.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2차 전지 부분에 전기차 가 상당히 향후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LG화학을 먼저 이제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요. 네. 준비된 그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드리고 나서 일단 주가가 한 단계 그 레벨업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연속 조정을 줬던 부분이지만은요. 여기서 이제 그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던가 이 종목을 또 매수했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탈 측면에 해소는 없습니다. 네. 최근에 반등에서도 물량은 좀 나왔던 부분이지만 다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27만 8천 원대 네. 요 부분에 그 지지가 돼야지만 그래도 어떤 그 추세는 연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펀더멘탈 주가의 그 상승에 그 어떤 목표치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이 아까 그 두산 인프라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상당히 모양이 아직도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네. 바로 중국발 호재 가 과거엔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두산 인프라코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변화에 대한 어떤 수익이 현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또 마침 중국이 또 많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공작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차트를 보면요. 아직은 이렇게 좀 대롱대롱 캔들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 빨간 양봉이 나왔어요. 이날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나서 있는데 아직 그 추세 흐름 여전히 뭐 지속되고 있다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종목 갖고 여행은 못 갔다 하더라도요. 과거에 제가 지난번 해 방송드렸던 종목들에 상당히 여행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매달려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추세 흐름 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13,000원대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지지 라인을 보시고 요것이 간다면은 다시 한번 14,500원대는 그 반등할 때 그때 가서 잘 보시고 또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네. 바로 아까 그 우리가 그 1위의 어떤 그 여행지도 가볼 수 있지 않나 보고요. 마지막에 항공우주는 좀 떴습니다. 아마 그 이 종목이 지난주 이제 화요일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물량 조정 받고 나서 갭 상승을 하고요. 오늘도 양봉을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지금은 33,600원대인데 뭐 제가 그 이런 그 항공우주는 정책 관련주고 앞으로 상당히 그 첨단 산업 우주항공 쪽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추세는 여전히 있다. 다만 이제 요 지지라인을 조금 높여드릴게요. 31,900원대 요 부분을 좀 보시면서 반등할 때 이것도 팔아서 여행 갈 수 있는 또 어떤 그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셨으면은 분명히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천주 샀으면 100만 원 정도 벌었죠? 천주 샀으면은 그렇죠. 32,000원대니까 100만 원 더 벌었네요. 그러면은 네. 여행은 좀 갔다 올 수 있겠네요. 동남아 쪽에. 이번 주에도 이 정도 좀 오르면 갔다 오지 않을까. 저도 우리 네.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종목이 제가 공개 또 유망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좀 나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에 이제 LG화학, 두산인프라코와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종목 분명히 매매를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주식 매매 때 지지 라인은 반드시 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하락 추세로 변하면 그때는 이제 이익 실현도 못하고 손실만 커져가니까 거의 묶여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이 27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13,000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31,900원으로 이렇게 지지 라인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주식 매매 잘 해주셔서 잘 임해주셔서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에 좋은 종목 하나 이제 세 가지인가요? 추천을 네네.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 종목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아들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들이요? 예, 네. 아들이 있는데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잘하니까 계속 잘하는 거잖아요. 잘한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원래 못했어요. 말썽꾸러기 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잘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철 들었네. 아주 잘한다, 변했다, 뭐 칭찬이 엄청 더 많아지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턴어라운드 기업이다. 즉 뭐냐면 과거에는 상당히 천덕꾸러기였는데
이제 얘가 좀 변하고 있구나.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실적이 과거에는 적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턴어라운드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또 주가는 그때 그 예상대로 갈 때 상당히 변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종목이 뭐냐면 바로 심텍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심텍. 예, 네. 예. 아마 그 PCB 하면 이제 심텍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네. 특히 이제 그 심텍은 그 PC 우리가 그 컴퓨터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많이 들어갔던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과거에 그 PC 많이 보세요? 아니면 요새는 스마트폰 많이 보세요?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네. PC 시장에서 상당히 과거에 매출이 높았던 부분인데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기업의 어떤 그 사업 구조 조정의 그 변신이 되는 과정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심텍이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특히 PC 제품의 감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모바일 쪽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했는데 그걸 갖다 옮기는 과정에 모바일이 늘어나는 만큼 PC도 그러니까 PC도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 PC 부분에 그 매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 둔화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보였던 부분이죠. 즉 뭐냐면 PC 제품 어떤 감소하는 부분, 모바일 제품이 증가되면서 바로 이렇게 상쇄를 시켰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적자로라는 그 우리가 재무제표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죠. 또 이 회사 심텍 그 생산 라인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그거 다시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생산이 어떻게 돼요? 좀 그래도 생산을 못 하게 되죠. 그렇죠.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라인 재셋업이라 그러는데 요 부분에 그 하는 동안에 바로 기간의 공백기, 네. 상품의 공백기가 나오면서 상당한 그 매출이 좀 그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봤을 때 특히 뭐 지난 2010년도엔 영업이익이 무려 900억이었어요. 근데 네. 지난해 300억이 넘는 적자를 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2분기에 이제 이런 그 구조적인 그 턴어라운드라는 측면이 부각된 거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썽꾸러기 아들에서 이제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그 기업의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보는데 특히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면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PC 제품 비중에서 이제는 모바일 제품에 이런 그 부품을 집어넣음으로써 상당히 이 부분의 효과가 서서히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네.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좀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아마 이 기업 아마 국내 그 PCB 그 회사 중에 바로 그 캐파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네. 특히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2자릿수를 기록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업의 어떤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던 했던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이런 모바일 제품에 바로 FC CSP라는 이런 그 부품에 네. 본격적으로 현재 가세하고 있다는 측면. 그렇다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현재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 흐름을 봤을 때 또 여전히 1, 4분기가 실적 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근데 2, 4분기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흑자 전환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이제 제품에 PC에서 바로 모바일 쪽으로 제품 믹스가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심텍 무슨 종목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요? PC 모바일. 네. PCB PCB 쪽에 제품을 집어넣고 네.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네. 조금 적응이 늦었지만 이제는 라인업이 됐다. 네. 그래서 아마 현재 심텍도 이 부분에 어떤 그 매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요. 네. 또 우리가 종목의 대응을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매매 하죠. 전략이요? 네. 그렇죠. 자 준비된 그 차트 흐름 보면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에서 5,400원까지 빠지니까 네. 이거는 참 상당히 말썽꾸러기다 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조금씩 변화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다. 이번에 2, 4분기, 3,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빴는데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대가 있면서 첫 번째 이 종목 보세요. 여기서 자 평균 거래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거래량보다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때 거래량하고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 거래량이 어느 때예요?
오른쪽이 더 많이 이렇게 터져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뭐냐면 일단은 이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매수 기반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 거래량이 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종목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그러니까 데드크로스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반전을 하면서요. 여기 짧게 보시면은 5일선, 21선 이렇게 그 현재 그 정배열이 되죠.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시세는 그때 언제 많이 난다 그랬죠? 그 뭐라지? 잠겨 있을 때, 네, 묶여 있을 시세가 때인가요? 크게 네. 날 때는 정배열 때 정배열 많이 때. 난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배열이 된다면 그만큼 매물 압박이 과거보다 많이 줄 수 있다는 이런 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개 대시세는 정배열에서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택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배열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두 번째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이평의 저항선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 흐름상 뭐 여기서도 부딪혔잖아요. 이렇게요. 요번에 뚫어놨잖아요. 뚫어놓고 자연스럽게 기면서 이평이 내려오니까 모아지면서 이평 저항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심택도 수급적인 어떤 물량 부담 네. 긴가민가 하면서 뭐 계속 단타했다가 들어왔던 물량이 치고받고 나오는 과정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런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이제는 나 갖고 간다. 네? 네. 이제 안 팔겠다 이런 부분이 나면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물량 손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종목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요새 참 종목 고르기 어려워요. 가는 종목만 줄창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을 또 그 막 올라가는 걸 또 TV에서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이 종목에 대한 리서치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좀 많이 빠진 종목에서 부담 없는 종목을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네. 한번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평 저항 다 됐고요. 현재 최근에 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평이 뭐라 그랬죠? 모아진다. 네, 모아진 수렴해질 때 네.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차트 흐름상 이제 이평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타이밍과 같이 결부시키면 되거든요. 네. 타이밍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택 그동안 첫 번째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평 수렴되고 있고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는 현재 어느 정도 타이밍상 조금은 반전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좀 보겠고요. 뭐 이 종목의 특징은 뭐 추격 매수할 필요 없겠어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하겠고요. 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뭐 6,000원대가 안 깨지면 괜찮아요. 이 종목. 6,000원대. 6,000원대를 지켜주면서 양봉 나오면 그때 저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면 또 그 반등에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뭐 7,500원, 8,000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저쪽 그리스라 그랬죠. 네. 여행 갈 수 있는 첫 번째 대상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택, PCB 관련해서 PC에서 바로 스마트폰 이런 모바일 쪽에 사업 구조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적자에서 흑자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심택 종목이었습니다. 네, 심택 실적의 기대치를 높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자, 지지라인과 목표가도 잡아주셨습니다. 6,000원대 지지라인 잡아주셨고 목표가 1차적으로 목표가는 7,500원 선으로 이제 좀 잡아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럴 때 잘 대응해 주셔서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단기 턴어라운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선사해 주실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예. 종목인가요? 일단 그 시대 흐름에 좀 맞는 종목을 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네. 바로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네, 코오롱. 네. 코오롱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코오롱은 네. 이제 모기업이라고요. 네. 코오롱이 최근에 좀 사업 구조 조정해가지고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회사지만은 네. 다역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코오롱이 요새 좀 많이 올랐죠. 예. 코오롱 플라스틱, 뭐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같죠. 그렇죠. 예. 왜냐면 뒤에 코오롱 플라스틱이니까. 네. 네.
플라스틱인 플라스틱인데 바로 이 기업이 그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탄소섬유 복합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하이 그 퀄리티다 이렇게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네. 상당히 그 코롱 플라스틱의 그 탄소섬유 복합 소재는 강철에 비해서 중량이 25%에 불과해요. 강철은 무겁잖아요. 네. 25%는 가볍죠. 그런데 이게 강도가 10배 단단하답니다. 단단하다고. 강도가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철도 굉장히 단단하다고 그렇죠.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 20%, 25% 가벼운 게 또 강도 이렇게 막 탁 쳐가지고 우리가 빨리 깨지는 거 늦게 깨지는 이런 강도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10배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10배도 단단한데 가볍기도 가볍다. 그렇죠. 와우. 그게 이제 네. 그 탄소섬유 이런 그 복합 소재인데 탄성률도 7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장르가요. 이제 우리가 이런 탄소섬유를 만드는데 이것이 어디다 쓰이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바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지난번 우리 공부하면서 네. 가볍게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벼운 경량화 플라스틱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들어가고 항공기도 최근에 연료 때문에요. 계속 이런 그 비행기 동체를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탄소섬유라든가 나노 뭐 이런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요. 또 우주선까지도 들어갑니다. 우주선이요? 네. 그래서 아마 강하니까. 네. 이것이 이제 강하고 가볍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량화 소재가 최근에 네.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거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연료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 기대가 높은 부분이고요. 현재 또 뭐 열 가소성 탄소섬유 복합 소재도 또 만들고 있고요. 그 컴포지트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차별화 상품을 좀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은 그 엔지니어 플라스틱 쪽입니다. 네. 바로 EP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 자동차 부품 쪽에도 상당히 많이 향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비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가스 너무 나오니까 이거 그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탄소 이런 부분을 네. 특히 그래서 자동차의 경량화가 필요하다는 거. 무거우면 계속 이런 가스 배출, 탄소 배출이 많아지거든 네. 말이에요. 그래서 경량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특히 최근에 그 자동차 전장 부품에 탑재되는 것이 바로 EP 이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이 많이 현재 소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마 그 상당한 성장성을 좀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어떤 그 사용도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는 아직까지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그 플라스틱 업계 이런 사용 비중이 10%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업체는 벌써 20%랍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니까 현재 이 시장이 아직은 커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수익성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봅니다. 물론 이제 당사가 좀 수익성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주력 제품 그 POM 사업 부분에서 현재 고정비 부담이 좀 증가됐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3분기 이후에 가동률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코롱 플라스틱도 바로 이런 그 복합 탄소 소재라든가 이런 엔지니어 바로 경량성 엔지니어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네. 코롱 그룹이 요새 좋아지고 있다면 코롱 플라스틱도 또 어느 정도 후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턴어라운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뭐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또 현재 봤을 때 코롱이 최근에 상당히 그 수송 리코에서 뭐 줄어들고 좋아진다면은 코롱 플라스틱도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라든가 이 부분에 어떤 상당히 턴어라운드든지 더 많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경량화 이제 좀 이해되겠죠. 네. 이 종목이 코롱 플라스틱 하면은 탄소섬유, 복합 탄소섬유, 자동차 경량화 네. 뭐 이런 플라스틱 엔지니어 이쪽에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트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종목도요, 제가 볼 때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상당히 그 차트 흐름 많이 빠졌죠. 어떻게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12,000원대에서 지금 뭐 3분의 1 토막 정도 된 이런 그 모습인데요. 좀 짧게 볼까요? 근데 최근에 볼 때 거래가 밀려 있네요.
예, 이렇게 볼 때 뭐 이상한 이거 운봉도 생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라갔다 빠지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종목을 접근할 때는 네네. 한 번은 길게 봐라.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 한 번은 길게 보란 뭐냐면 주봉이나 네. 월봉을 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종목이 현대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이에요. 상장되고 나서 옛날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12,000원대까지 반등했는데 그리고 줄창치게 빠졌잖아요. 한 3년 정도요. 그죠? 그러니까 주봉을 볼 땐 별로 안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요. 길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봉, 월봉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딘가. 보니까 3,800원대 뭐 이중 바닥권에 오면서 이렇게 크게 안 밀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평도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일봉을 보면 좀 난해해요. 그죠? 네, 그렇죠. 복잡하죠. 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데 네. 일단은 저는 현재 이 종목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부분인데 아마 이 종목을 얘기하면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요. 그죠? 네. 삐쭉 튀어나왔다가 확 들어가고요. 네. 이게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와. 어떤 연우든 이때 재료가 나왔든 어쨌든 차트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이때 거래량을 실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때 거래량을 실었는데 이제 만일에 주가가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일중 변동이 큰 장대 음봉이라는 거예요. 네. 아침에 강했다가 저녁에 확 밀린 그 장대 음봉이잖아요. 네. 그죠? 그 심하게 밀려 있나 봐요. 예, 심하게 네. 밀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거 물량 많은데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가격대가 4,600원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밀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얼마예요? 5,090원이죠. 네. 그러면 이때 그 5,090원을 갔다는 것은 여기를 갖다가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물량들이 있으면 이 물량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저지는 어떤 형태든 차트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물량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줬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물량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파는 물량보다는 갖고 가는 물량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파동이 크게 나왔어요. 당연히 파동이 나왔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반등해놓고 조정을 보면서 이평들이 여기 수렴이 돼서 지금 가두리에 갇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갇혀 있죠. 근데 1차적으로 이 물량을 싣고 고점을 돌파했다는데 저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그 어느 정도 그래도 팔지 않는 물량이 많다. 쉽게 말해서 저번에 무슨 물량이죠? 잠기는 물량. 네. 잠기는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것을 잠긴다고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1파동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1파동이 갔고 여기서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가 그랬죠. 조정을 줄 때 눌림목이냐 네. 아니면 추세가 무너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추세가 안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물량을 실었는데도 주가가 이 물량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반등하면 또 많고 이렇게 확 조정을 주든지 여기서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파동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은 과거에 물량 손바뀜의 물량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가는 반등하면 당연히 눌림목이 나온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 눌림목이 주면서 여기서 5일선 2평, 21선 2평이 되는 것을 봤을 때 파동이 진행 중이다.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뭐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점 매수에서 해도 되겠고요. 우리가 관점을 바라본다면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이제 조정을 줘도 4,500원대 깨지면은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아마 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500원대 지지라인은 보시고요. 네. 다만 이게 파동이라고 우리가 볼 때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이 부분이 돌파된다면은 요 물량이 이것이 잠겼다고 생각할 때는 뭐 5,500원까지 물량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5,500원까지. 그래서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코롱 플라스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량을 실어놨고 그 물량을 갖다 고점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눌림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이 파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차트가 해석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코오롱 플라스틱 이제 주식 매매 투자 전략 좀 세워주셨는데 지지 라인은 4,500원대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1차전 목표가는 5,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2차선 때는 좀 더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오롱 플라스틱에 이어서 세 번째 추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유망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네. 일단 그 세아 베스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베스틸. 네네. 네, 베스틸. 네. 예, 바로 세아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제가 볼 때 가치주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산 가치주라 네.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던 종목인데 특히 이 종목 하면은 이제 특수강 쪽에서 특수강 쪽에 매출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 또 성장성이 많이 반영되는 주가다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네.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전 이 종목을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 기업은 그 자동차 쪽에 이제 많이 그 매출이 좀 이런데 바로 특수 강판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특수 강판가 부분이 상당히 그 최근에 뭐 부수강 철강 업종들이 네. 단가가 계속 인하됐어요. 그래서 수익 마진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부담감을 줬는데요. 네. 물론 이제 철강은 여러 가지 분류인데 이 기업은 아마 특수 강판 이쪽에 상당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에 많이 그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이 특수 강판을 만드는 바로 철 스크랩입니다. 그게 원료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하락이 됐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원가가 개선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만드는 돈 별로 안 들잖아요, 가구보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그 하락으로 스프레드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과정 속에 특수강 수요 부분의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 네. 뭐 큰 폭은 아닙니다. 뭐 8%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최근에 시장에서 볼 때 시장 컨센서스를 예상을 했는데 가격보다는 좋아진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그 원가율의 하락은 그 기업의 수익성을 네. 먼저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자동차 쪽의 네. 그 판매에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랬는데 바로 현대차가 신차 출시랍니다. 그러면은 네. 이 효과가 좋아질 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쪽에.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2014년도에 그 특수강의 판매량이 예상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동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래서 네. 2분기 영업 이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시장 그 추정치를 좀 웃돌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최근에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펀더멘탈 측면은 이제 다 들었죠. 네. 그러면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또 매매 전략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죠. 예,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은 이 종목 또한 저도 오늘은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 공통적으로 그죠? 네. 68,000원대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아까 뭐 보자 그랬죠? 일봉 말고 주봉, 네. 또 월봉. 네. 그러니까 주봉만 봐도 이거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네. 많이 빠져서 이제 막 모양 만들거든요. 주봉상은요. 근데 일봉상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보고 이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죠. 파동은 나왔습니다. 벌써. 1파동에 만들어 놓고 정배열 만들고 또 한번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갭이 벌어졌어요. 갭이 벌어졌는데 대개 1파동 보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동을 봤을 때 2파동 때가 강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2파동이 제가 무너졌냐 봤을 때 2파동이 여기서 끝났으면은 끝나는데 그리고 눌림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 파동이 요게 눌림목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빼고 있어요. 네. 갭이 있는데도 그러면 아직까지 ING 진행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파동상 1파동, 2파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현재 흐름을 볼 때 이 종목도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를 볼 때 아직은 2파동이 진행형이라고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여기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네. 이제 아까 이런 가치주 쪽을 제가 얘기했고 자산주 쪽의 네. 흐름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주가에 반영된다면은 저점 매수해도 된다. 다만 이 종목은요, 제가 볼 때 우선 제가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리스크를 먼저 감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은 리스크에 대한 보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지지라인 보세요. 요 지지라인을 보시고요. 여기서 요걸 깨지 않으면서 반등할 때 저점 매수. 그러니까 뭐 쫓아가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벌써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시고요. 분할 매수 들어가도 돼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바로 급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다 흔들어 주고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점 매수하면 요 차트 흐름 이렇게 본다면 요에 물량이 없어요, 별로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많이 끌고 간다면 5일선 2평이 깨지지 않는 끌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는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세아베스트를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어떤 종목 했죠? 주식회사 여행 가려고요.
네, 저 심태, 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세아 베스틸. 베스틸,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린다면요. 네. 바로 심택은 PCB 관련주로서 바로 이제 그 과거에 상당히 나빴는데 그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겠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자동차 경량화, 네. 탄소 섬유, 신소재 부분에 대한 항공우주 또는 자동차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은 세아베스틸 자산주, 굴뚝 관련주라 하지만은 최근에 특수한 부분이 현대차의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 황 의원님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항상 우리의 그 이런 타이틀이 주식회사 여행가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좋은 종목을 상당히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좀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주식회사 여행가자는 그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갖자는 겁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게요. 시장도 우리가 여유를 갖고 보면 주식이 보이는데요. 급하게 하다 보면 주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행가자는 컨셉대로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여유를 갖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산토리니. 네. 바로 그 그리스 산토리니 또 우리 여행도 갈 수 있겠고 또 아말피 해변도 우리가 또 한번 가보는 이런 그 현재 그 유망 종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으로 주가에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에는 장맛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우산 챙겨 다니시면서 비 피해 없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잘 임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공 투자해서 여행 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전략 매매 다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